자, 금요일 밤에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발표됐죠. 발표되자마자 시장이 거의 동시에 움직였어요. 미국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는 약해지고 금값은 하루 만에 2.5% 넘게 뛰었죠. 금 가격이 온스당 4,347달러. 이제 다시 금을 사야 되나? 채권, 외환, 금 서로 다른 시장이 동시에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은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하루 만에 55%에서 44%로 낮춰버렸죠. 불과 몇 분 만에 금리 올릴 수도 있겠는데 해서 잠깐 이거 못 올리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180도 바뀐 거예요. 도대체 고용 지표가 얼마나 이상하게 나왔길래. 원래 월스트리트가 예상했던 미국 7월 신규 일자리는 약 8만 개 증가였죠. 그런데 실제 숫자는 증가가 아니었죠. 2만 3천 개 감소. 예상과 실제의 방향이 아예 반대였다. 8만 개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2만 3천 개가 줄었어요. 차이가 10만 개를 훌쩍 넘어버렸다. 그러니까 시장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고용이 나쁘게 나왔다가 아니라 불과 열흘 전에는 시장이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7월 말에는 연준이 FOMC 회의를 열었었는데 여기서 위원 3명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먼저 반대표를 던졌죠. 3명이 동시에 반대한 거는 79년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예요. 거의 반세기 만에 가장 강한 매파적 반란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 경기가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그리고 그중 한 명인 카시카리 총재가 지목했던 그 이유 하나, 바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 붐. AI 때문에 투자가 너무 뜨겁고 이게 경제를 과열시킬 수 있으니까 금리를 더 높게 유지해야 된다는 논리였죠. 그런데 열흘 뒤에는 완전히 반대죠. 잠깐만, 과열된 게 아니라 노동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불과 열흘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다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즉, 여기서 지금 이번 주 시장의 핵심이 나오죠. 지금 시장은 방향을 하나 정해놓고 가는 시장이 아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은 그때그때 집안이 뒤집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일이 하나 터져요. 며칠 전에. 며칠도 아니죠. 계속 있었던 소식인데 이번 주에 한 번 더 불거졌죠. 엔비디아에서 이상한 소식이 나와요. 최근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 울트라와 관련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보도가 나왔죠. 원래 황 사장님이 작년 GTC에서 공개했던 계획을 보면은 GPU 하나에 최신 HBM4E 메모리를 무려 1TB 넣겠다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테스트 중인 샘플에서는 192GB에서 256GB 정도. 원래 계획과 비교하면은 최대 80% 가까이 줄어들 수가 있다. 더 재밌는 거는 현재 양산 중인 이전 세대 베라 루비는 288기가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신제품이 잘못하면은 이전 세대 제품보다 메모리가 적어질 수도 있다? 이건 꽤 이상하죠? 보통 신제품이 나오면은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강력하게가 기본인데 이번에는 메모리를 줄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엔 이유가 있죠. 엔비디아가 솔직히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물량 때문에 AR칩에 들어가는 HBM을 원하는 만큼 확보하기가 어렵다. 쉽게 말해서 돈을 들고 가서 삼전 닉스에게 HBM 100개 좀 줄래? 아, 그런데 공장에서는 죄송한데 만들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걸 병목이라고 하죠. 도로에 차가 너무 많으면 차가 비싸서 막히는 게 아니에요. 도로 자체가 좁아서 빵빵 막힌다. 지금 HBM도 비슷하죠. AI 수요는 엄청난데 최첨단 HBM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와 수율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HBM4E를 줄이거나 HBM4로 일부 되돌아가거나 제품 구성을 바꾸거나 어쨌든 결론은 하나죠. 얘들아, 우리 데이터 센터 렉에 원하는 만큼 최상품 최고급 메모리를 넣을 순 없을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엔비디아가 메모리를 줄인다고? AI 수요 꺾이는 거 아니야? 삼전 닉슨은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볼 수 있는 게 왜냐면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AI 수요가 약해졌다는 게 아니라 AI 수요가 너무 강해서 공급망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사실상 가장 강력한 회사 중에 하나죠. 돈도 많고 수요도 많고 고객도 줄을 서죠. 그런데 메모리를 원하는 만큼 못 넣는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죠. 즉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물리적인 생산 능력이 부족한 상황. 그러니까 AI 시장이 갑과 을이 지금 살짝 뒤집힌 장면이에요.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주문하면은 공급업체가 맞춰준다. 그런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아무리 주문을 해도 공급업체가 만들 수 있는 만큼밖에 못 준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최근 SK그룹이랑 무려 5천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이 언급됐었죠. AI 인프라와 메모리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거죠. 우리 돈으로 보면은 700조 원이 넘어요. 그 정도 돈을 움직이는데도 HBM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즉 이거는 돈으로 공장을 예약할 수는 있어도 공장 자체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다는 뜻이죠. 지금 이게 AI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닌 게 올해 상반기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죠. 서버 업체들이 RDIMM 메모리 용량을 줄이는 움직임이 나왔고 엔비디아 역시 베라루빈 슈퍼칩에 들어가는 소켓 모듈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루빈 울트라의 HBM 구성까지 조정되는 가능성이 나온 거죠. 한 번이면은 제품 설계 변경인가? 그런데 두 번이면은 우연인가? 그런데 세 번째라면은 이제 구조적인 공급 문제로 의심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게 3년 닉스에게는 어떤 영향인 거야? 자, 좋은 쪽부터 보자면은 GPU 하나당 들어가는 메모리가 줄더라도 엔비디아가 GPU를 훨씬 많이 팔면은 전체 HBM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27년 전체 HBM 비트 출하량이 전년 대비 50에서 60% 증가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 그러니까 GPU 한 개당 메모리가 줄었다만 보고 HBM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오히려 전체 시장은 계속 커질 수가 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믹스. 이걸 자동차로 생각해보면 쉬운데 자동차를 100대 팔았는데 고급차 비중이 확 늘면은 이익이 올라가죠. 그런데 100대를 똑같이 팔아도 고급차 대신에 중간급 차량 비중이 늘어난다. 매출은 비슷해도 이익은 달라질 수 있죠. HBM도 똑같아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4E는 더 비싸고 더 높은 마진을 기대할 수 있는 차세대 제품이죠. 그런데 루빈 울트라의 메모리 구성이 HBM4E에서 일부 HBM4 쪽으로 돌아간다면 HBM 자체의 물량이 줄어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부가 제품으로 넘어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꺾인다가 아니라 마진 개선 속도가 시장 기대보다 늦어질 수가 있다가 더 정확한 거죠.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결국에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AI 붐을 대체 누가 돈을 대주고 있느냐? 고용 쇼크 이후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 아니야? 이런 기대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게 아직 인하로 돌아선 게 아니에요.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55%에서 44%로 내려간 건 맞죠. 하지만 연내 인상 확률은 여전히 77%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 인상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조금 뒤로 밀리고 있다. 이 차이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겠죠. 더 재미있는 거는 2년물과 10년물의 움직임이죠, 국채에. 2년물 금리는 4.2bp 하락하면서 7월 17일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10년물은 1.4bp 하락에 그쳤죠. 왜 2년물이 더 크게 움직였을까? 2년물은 연준의 정책 금리에 훨씬 민감하죠. 즉 시장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발하나 보다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식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더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복병이 있는데 이란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돼버린다. 유가가 왔다리 갔다리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골치 아픈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경기가 식어요. 고용도 약해지죠. 그런데 유가는 만약에 올라간다? 물론 많이 안정돼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프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물가가 다시 올라오니까 금리를 쉽게 내리기도 어렵죠. 한마디로 경기는 식는데 물가는 안 식는 상황. 이게 가장 어려운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자면은 지금 시장에는 세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죠. 첫 번째는 AI와 반도체의 물리적인 수요. 이건 여전히 뜨거워요. HBM이 부족할 정도죠. 두 번째는 노동시장. 이쪽은 식고 있어요. 예상보다 훨씬 약한 고용이 나왔어요, 지금. 세 번째는 물가. 고용은 식는데 유가 때문에 다시 뜨거워질 가능성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가 각자 다른 방향을 이상하게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연결한 하나의 다리가 바로 금리. 그래서 다음 주에 딱 5가지를 본다면은 첫 번째는 미국 7월 CPI겠죠. 고용이 약해진 지금에 물가까지 낮게 나온다. 금리 부담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어요. 반대로 CPI가 높게 나온다면은 이번 고용 호재는 빠르게 약해질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미국 국채 입찰이죠. 시장이 이 물량들을 얼마나 편하게 받아내는가. 세 번째는 9월 FOMC. 고용이 약해졌다고 해서 바로 금리 인하로 가는 게 아니죠. 연준이 실제로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그래서 결국 다시 첫 번째, 코스피로 돌아온다면은 미국에서의 고용 쇼크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는 떨어졌고 금리 인상 우려도 완화됐어요, 느낌이. 반대, 순풍이 불어오는 건가? 물론 시장 안에서는 아주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신호는 있죠. 그러면 월요일엔 도대체 어느 시장 방향을 따라갈까? 월요일 아침에 코스피가 갭업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죠. 설사 갭업을 했다고 해서 추세가 바뀐 거는 아니다. 금요일 종가가 6259였죠. 앞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저항 구간은 6630에서 6675. 여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월요일 아침에 미국 고용 쇼크 때문에 코스피가 2% 3% 뛰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시장이 그동안 무너뜨린 가격대를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일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갭업으로 출발해도 장중에 밀릴 수도 있다. 금요일에도 싸사삭 올라가는 것 같다가 결국 6158까지 밀렸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얼마나 올랐냐보다는 올라간 다음에도 얼마나 버틸 수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코스피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봐야겠고 갭업으로 출발했으면 그 갭을 하루 종일 유지를 하는지를 수급이 계속 받쳐주는지를 그거를 봐야겠죠. 미국 고용 쇼크 때문에 아침에 3% 올랐다가 오후가 되니까 다 상승폭을 반납한다. 그렇다면은 미국 호재가 부족했다가 아니라 국장 내에서의 매도 압력이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반대로 아침에 갭업한 뒤에 외국인 매수가 실제로 들어오고 오후까지 상승폭을 유지한다. 그때부터는 미국 뉴스가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실제로 국내 수급까지 바꾸고 있구나. 그리고 월요일에 외국인이 현물까지 다시 강하게 사준다. 금요일에 현물 매도가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현물과 선물의 단순한 포지션 재배치였구나. 이럴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축구장에 관중이 꽉 찼는데 그런데 선수들은 아직 몸을 풀고 있는 단계다. 누군가는 경기를 시작했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응원을 지금 주구장창 부부젤라를 불어 제끼고 있는데 오랜만에 빨간 옷 입고 나왔는데 정작 주전 선수들은 아직 경기장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일부 기관들의 투자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장을 받쳐주는 힘은 분명히 있고 그런데 이 힘만 가지고는 진짜 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서로 주말 오후를 같이 보냈지만은 월요일 하루를 너무 크게 해석하진 말자.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 안팎의 신호가 서로 충돌을 굉장히 요란스럽게 하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와 단기 반등 재료가 동시에 존재를 하는 상태예요. 숨 고르기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계속 공존을 하는 상황이다. 자,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 그리고 입소문까지